안녕하세요, S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입니다. 오늘은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내가 음, 진짜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뭔가 친구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가서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끝까지 봐주세요. 네, 첫 번째로 방어 기제가 올라온다라는 걸 가져와 봤는데, 뭐, 들으시면은 바로 난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어 기제 하면은 보통 이제 불안형, 회피형, 뭐 안정형, 뭐 공포 회피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회피형, 불안형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연애를 하다가 정말 뭐 잔잔바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약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회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정형인데 네. 갑자기 불안형이나 회피형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 음, 연애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도 크고, 아니면 뭐 내가 회피형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네. 너무 극한의 회피형이 됐다 이렇게 느끼면은 사실 이미 연애가 조금 잘못돼서 방어 기제가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방어 기제라는 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연애를 대상으로 약간 힘듦을 느끼고 있는 상태구나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애란 게 사랑하는 건데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좀 모순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어 기제가 진짜 심하게 올라오면은 약간 일상생활이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되게 맞아요. 처진다든지,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연애만 불안해지고 회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송두리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 연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그쵸. 생활에서. 그리고 좀 그래서, 자존감이랑도 네. 직결되는 것 같아서 더 영향이 큰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어 기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상대방한테 말할 수 없는 내 속 안에 있는 문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완전 뭔지 알죠. 네, 그래서 보통 때 건강한 연애랑 하면 보통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방어 기제가 올라와서 너무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얘랑 대화하고 싶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차마 상대방한테 말할 수 없는 순간 이 연애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를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모든 거를 꼭 바로 당장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엄청 중요한 거를 계속 못 말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을 해볼 만하고, 다만 내가 원래 엄청난 회피형이면 그건 예외일 수 있다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음, 본인의 기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사실 뭐 조금 뻔하다면 뻔하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좀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사람 주변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좀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죠. 뭔가 자이든 타이든 내가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게 막 그쵸. 들으려고 안 하고 별로 안 듣고 싶어 한다고 느껴지거나 응, 응, 내 응. 스스로 좀 부끄럽다? 숨기고 싶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거죠. 저는 이 친구들이 싫어한다고 느끼는 이 단계보다 자기가 말하기 부끄러운 게 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내 연애인데. 응. 뭔가 부끄럽다거나 아니면은 숨기는 이유가 친구들이 욕할 게 뻔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 안 좋은 반응이 상상이 가니까. 그쵸. 네네네. 그런 상태일 때가 진짜 좀 많이 안 괜찮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막 친구가 지금 당장 나를 손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게 아니라 요즘 나랑 네, 만나길 좀 꺼려 한다든가 내 연애 얘기를 쏙 반기지 않는다 하면 사실 남몰래 손절을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친구한테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일도 아닌데 좀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친구가 너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처음 들을 때 막 화를 내주다가 두세 번 들으면 그때부터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언조차 할 그래서, 힘이 없는 거지.
그쵸. 이제 조언도 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사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진짜 소중한 건 맞지만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사실 해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남는 게 뭔지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 이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음.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와, 우리 진짜 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아, 생각을 사실 해봤다. 라고 하면 좀 그 방향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헤어짐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는 건 이미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음, 사실 헤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헤어질 수도 그쵸.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음, 보니까 더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때는 어쨌든 같이 연애를 잘 풀어나가든 아니면 내가 나를 찾든 아니면 진짜 맞아요. 최후로 이별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별하는 게 힘드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음, 거잖아요. 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네요. 상대를 먼저 어, 판단하고. 나의 마음이든 뭐 어쨌든 지금 이런 불안함이나 회피가 생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원인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상대인지, 상대의 마음이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지, 음, 뭐, 날 충분히 좋아해주고 좋은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한다 하면 본인을 찾아야 해요. 멀리서라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본인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음. 용기를 내어서 이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감기에 걸린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연애가 좀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내가 감기에 걸린 건지 불치병에 걸린 건지 빠르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원인을 찾아도 인정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뭐 예를 음. 들면 둘이 성격이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고 만나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막 힘든 거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또 필요할 땐 인정을 하고 걸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연애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